위해서 교육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은 제가 기자회견 초대 의원으로 앞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바램과 학부모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위원 법안심사 소위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남대없는 자유경제 학술 토론장 본질이 되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필요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주장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치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고 그러면서 난데없이 학부모 분담금은 법적 감시,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중주의 시스템은 사실상 원장님들이 교비를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세계 필요성과는 거꾸로 가는, 세계 필요성 확보와는 반대로 가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쟁취하는 엄마들과 참여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그리고 전교조, 창교육 학부모회, 서울여름유아교육포럼, 그리고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 지부와 친환경 유상급식 꿀꿀이 국민연대,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의 우리 민주노총이고 이지부 이렇게 크게 기자회견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오신 분들의 진행은, 기자회견 진행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화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입니다. 방금 오늘 기자회견에 소리위원님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합법을 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신데요. 12월 7일 마지막 본회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애가 탑니다. 대단한 유아교육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엉망인 비리로 얼룩진 유아교육 현장을 상식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안인데 엊그제 법안 소임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좌절도 하고 분노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시키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국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온 평범한 학부모들, 엄마들의 목소리를 좀 국회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인데요. 김지혜 활동가시고 이제 곧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예비 학부모입니다. 김지혜 활동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지혜입니다. 출산 후 월급은 아이권 먼저 사느라 빼놓게 됐습니다. 못 먹고 덜 입어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그랬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우리 아이들이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님들이 아닌 유치원 경영진 특정 소수에게 갔다고 하니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남의 돈 훔쳐서 호의구식 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은 현위층을 비유해주지 못해 안다는 거죠? 힘들게 노동해서 번 내 피 같은 돈을 왜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보육교사님들의 처우 개선이 되려면 투명한 회계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신다면 유피아 사건 꼭 통과시키십시오. 이 문제는 절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이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계속 유치원 사유재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도 되어서도 안 되고 제 아이도 제 딸도 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립자들이 가져간 돈은 피 같은 국민의 혈세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맞벌이에 힘들게 벌어온 그런 돈들입니다. 그 돈을 투명하게 관리해달라는 상식적 요구입니다. 다음은 제 연편에 있는데 오늘은 2살 아이였지만 2살, 4살 두 아이의 엄마고 또 예비 학부모입니다. 아시다시피 5살이 되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요. 정수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살, 4살 아이 엄마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간 의구심만 일삼아 오다 아이가 걸려있어 차마 적극적으로 말도 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 잡힌 채 아이들을 방관하는 유치원과 이를 조장하는 법안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교육위회의가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난 소식을 듣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계한 방송을 보고 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당이 이 회의를 미루려는 결국 박용진 3법을 거부하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3법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알겠는데 어찌 그리 반대하십니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원장 개인의 사적인 유인, 성인용품 지출이나 명품백 구매 이런 데 쓰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것만 막아보자는 거 아닌가요? 영유아 시기는 한 사람이 건강한 성인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정된 관계와 환경 속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자립하며 자라갈 내적 힘을 쌓아갈 시기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시기임에는 더나 나위 없고요. 그런 시기에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으로 배를 굶기게 하고 돈벌이로만 보는 교육자의 태도에 사랑과 신뢰를 쌓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 어떤 시민으로 자랄까요? 저출산이 문제다 하며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유치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유총 원장들이 아닌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법을 통과시키셔야 한국당이 정말 진정성 있구나 하고 알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유총이 아니라 지금 현 아이들과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보여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잘 이뤄나가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산된 교육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셨다지요. 회의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다시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며 시간 끌기로 논의를 무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뿐 아니라 저희 모든 사람들, 양육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정말 안 울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한 명 웃으면 여기 계신 많은 언론인분들도 같이 웃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데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런 유피아 3법 통과가 그 언론에서 보시는 불실급식이라던가 아이들 학대나 방임 문제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 언론 여러분, 시민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몇 달째 국회의원실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엄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은 현재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시고요. 정치하는 엄마들 역시 회원이십니다. 배주야 활동가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6살 쌍둥이를 키우면서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분리에 저희 유치원은 문제가 없어서 정말 안심이었지만 저희 아이들은 내년에도 유치원에 가야 하고, 그리고 제 주위 제 친구의 제 아이들의 친구들은 여전히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그 친구들의 엄마들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박용진 의원의 유피아 근절 3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상한 회계 방식으로 학부모 분담금은 회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보내면서 우리가 학부모가 쓴 돈도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였는지 회계 검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국회에 와서 정론관에 저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매번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어려운데, 여기까지 온 학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고민이 깊은지를 좀 정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걸 정치인들만 모를까? 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딴소리를 할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을 같이 공동 주최한 여러 단체 중에서요, 참여연대의 이찬진 집행위원장님도 함께 하셨는데, 집행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치원 비리 근절 입법에 3법에 관해서 보면 이거 답답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법안이 이거는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사유재산 얘기를 하시는 건지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납득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의 원비라는 게, 구성이라는 게 유치원의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표준 유아 교육 비용을 감안해서 계산된, 그리고 거기 인건비까지 가산되어 계산된 금액을 원비로 내고 거기에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수천만 원씩, 심지어 수억 원씩 이렇게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게 다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돈의 용처를 떼돌려가지고 만들어놓은 돈으로 그분들이 돈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들의 교육, 돌봄 및 유치원 누리과정의 교육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이 현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공교육의 시스템의 명백한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교육 목적 외에 유치원비나 보조금, 지원금 어떤 용도로 교비 해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박용진 의원이 3법은 그걸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치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의 노력의 산물로서 그 내용을 담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뭐냐면 한마디로 교비의 회계를 두 개를 쪼개놔가지고 정부 지원금 회계와 일반 회계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의 경우가 원비 전체 수익금의 비율을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게 40%, 많게는 60%까지 가는 데가 있던데, 이 돈은 우리 주머니도 쌈짓돈이니까 교육청이나 정부 당국이 일체 감독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사유재산을 공모한다고 하는 취지에. 그런데 과연 그 사유재산의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 사립 유치원이건 비법인 사립 유치원이건 설립 인가할 때 법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그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출연을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이미 아닌 상태에서 교육 용도로만 사용되고 담보나 대출 어떤 그 대가도 없이 하기로 법적으로 규제된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설립 인가를 신청하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거의 사유재산의 그 재산상의 이익을 누린다. 그건 공교육의 현장, 학교의 시스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고 그들 설립자나 유치원장 그들 스스로도 다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되게 운영된 교육계의 유형에 관한 문제를 이제 발을 잡고 할 수밖에 없던 그 맥락을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리과정에 2012년 누리과정에 무상 교육, 유아교육이 이제 시행되면서 우리 혈세가 2조 원 이상 투입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 혈세가 들어가는 이 공교육의 현장을 그대로 과거의 비리 관행대로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사유재산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에서 사유재산권 운운하는 한유청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형태로 그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그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 돈은 얼마든지 그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서준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공교육의 파괴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보시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법률이 너무나 그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나 유치원장들의 그 논리적으로도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그 강변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그걸 대변하는 그 내용으로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평가할 것인지를 되묻고 아마 자성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아이까지 갓난 아이까지 데려와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다들 서서 축하해 주십니까? 우리도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애절한 간절한 이 마음들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에 관한 문제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마음 놓고 믿고서 나를 믿고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 척박한 현실에서 유치원마저도 믿고서 맡길 수 없는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고 무상유아교육을 해왔는데 철새 거기까지 12조 원을 들여는 막대한 이 정부 재정이 들어간 이 돌봄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의 공공성이 이렇게까지 훼손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렇게 묵인하고 방관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의 목리를 부리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 내용 자체가 저출생을 오히려 촉진하는 정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성하고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올해 연말에 지나기 전까지 박영진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끔찍하지만 이차진 집행위원장님과 비슷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이 출산 주도 성장하고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 게 그것도 한유총 돈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 애 낳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이런 사립유치원 관련 발의한 법안이나 주장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돈벌이로 보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보다는 저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12월 7일 내일 모레입니다.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되도록 또 내일 법안소위도 그렇게 고대를 합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표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뀌는 이런 법안들을 꼭 좀 통과해야 되고 여기에 사학부까지 개정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반미당의 좀 전향적인 어떤 입장 변화를 또 촉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정치하는 엄마들 권혜란 활동가께서 읽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3법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7일 있을 본회의 적기에 적색 등이 켜졌다. 이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 박용진 3법은 지난 10월 23일에 발의됐지만 한국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해서 이쪽 같은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한국당은 자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장장 18일을 기다린 끝에 한국당의 자체안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내용이 황당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를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를 나눠 이중 회계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 일반 회계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되고 이를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교육청이 할 일은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일반 회계에 대해 학부모가 자문하라는 주장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괜히 내 아이가 눈밖에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것인지 한국당에 묻고 싶다. 결국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지금처럼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도 일반 회계로 처리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회계 부정의 길을 열어주고 비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한국당은 법안 소위에서 시종일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보호만을 얘기했다.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까지 언급하며 이념 논쟁으로 가려는 모양새도 보였다. 과연 한국당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시간 끌게 하나? 박용진 의원이 법안 소위장에서 한유총의 한이라는 말만 꺼내도 한국당은 말도 못 꺼내게 하며 과민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이 정말 한유총을 대변하기 위해 이렇게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작전을 쓰는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향후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는 걸 각오해야 한다. 한유총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당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이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다. 국회가 민생과 아이들을 위해 손잡고 큰 일을 해냈으면 한다. 감사드립니다. 말씀만 드리면요.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내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이고 데드라인입니다. 내일 넘기면 국민들과의 약속도 물 건너가고 아마 내년이 되면 선거 바로 전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의 힘은 더 세질 거고 유치원연합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내일은 본안에 좀 집중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들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박수가 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게 이번에 원안 통과에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인 여러분들께 저희 엄마들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뭐 농성할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아이들 곁을 지켜야 되는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인 여러분들도 12월 7일 본회의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엄마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국회의 소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계속 전달해 주시고 아이들의 문제는 애기 엄마 아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들 정치인들이 정말 식상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추상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온 이 어린아이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국회가 되길 바라고 정기국회 결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